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 수 있는데 나머지만을 구하기 위한 최적화된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언제 쓸 거냐?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할 겁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자, 여기 뭐 이렇게 공식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다항식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fx라는 다항식을 이 둘은 똑같은 식이니까 ax 플러스 b로 나눈다 라고 하면 요 바로 앞에 단원에서 배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만 남겠지. 그리고 얘는 항등식입니다. 그럼 내가 이 나머지만 구하려면 항등식이니까 x의 적절한 애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 적절한 애는 몫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 얘가 0이 된 x값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f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대로 나머지지. 네, 맞습니까? 결론 기억하는 건 간단해요.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야. 그 무언가를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죠. 맞습니까? 조금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럼 항등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뒤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나는 얘만 구하면 되니까 x에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0이 될 거고 나머지가 그대로 f3이란 얘기죠. 그럼 잘 보시면 이 3이라는 숫자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집어넣은 거지. 이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럼 정리만 해볼게요. 지금 벌써 4단원인데 나눗셈에 관한 거 4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직접 나눗셈 배웠고요. 그죠? 다항식을 나눗셈을 하는데 직접 나누는 방법 1단원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이용하는 경우 또 배웠고, 그 다음에 3단원에서 항등식 이용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단원에서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거 배웠어요. 정리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직접 나눗셈은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죠. 그죠? 2차 이상 식으로 나눌 때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 게 직접 나눗셈이고, 근데 단점이 뭘까 얘는? 만약에 5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계산이 복잡하겠지. 그게 단점입니다. 자,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지?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만 쓸 수 있죠. 이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 쓰임새가. 2차 이상의 식이고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마찬가지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계산이 편하지. 계산이 쉽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주의하실 점은 1차식으로 나눌 때고, 자, 그 다음에 요 바로 앞 단원에서 항등식을 이용할 때는 얘는 보통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눌 때죠. 그럼 정확히 유형이 뭐랑 똑같냐면 1번, 3번은 똑같죠. 그렇지 않아?
1번, 3번은 둘 다 쓰는 게 2차 이상식으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다 구할 때. 근데 얘는 이거보다는 계산이 조금 편안하지. 그리고 1번은 사실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2차 이상식이면 1번이나 3번을 쓸 텐데 보통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걸 더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정리는 지금 방금 살펴봤지만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맞아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인데 얘는 몫은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몫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죠. 나머지만 구하는 데 최적화된 정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번, 3번이랑 2번, 4번이 세트라고 보시면 되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케이스가 두 개야. 조립제법을 쓸 거냐, 나머지 정리를 쓸 거냐고. 2차 이상의 식이면 직접 나눌 거냐, 항등식을 이용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항등식을 더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계산이잖아. 계산할 줄 아는 건 우리가 배우기는 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 어렵게 출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게 내기는 어려운 거고 당연히 중요한 건 이거 2, 3, 4번이 될 거예요. 2, 3, 4번이 될 거고 지금 가장 고난이도 문제는 얘네 둘이 짬뽕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걸 이제 이 단원에서 좀 살펴볼 거고 이 정리 자체는 심플하죠. 정리 자체는 심플합니다. 자, 뭐 왼쪽에 본인만 메모하실 부분이 있으면 살짝 메모해 주시고 저 왼쪽은 지울게요. 오른쪽은 일단 빼고 언제 쓰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연산을 정확하게 하고 좀 패턴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굉장히 수학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이런 건 사실 2학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각해서 발생할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중등부부터 이제 선행을 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2번, 3번, 4번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런데 그럼 본인이 이제 완벽히 알고 있다라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내는데 제가 볼 때 1학년 단원에서 본인이 완벽하다라는 게 되려면 친구가 물어봤을 때 좀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정도.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니?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 분은 복습이 잘 돼 있는 거고 문제를 읽어보고 그냥 그때그때 이거 한번 저거 한번 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압박을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1등급이 상위 몇 %입니까? 알고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2등급은 몇 %까지인지 아니? 11%. 3등급은 뭐 대충 24% 정도 잡으시면 되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마 반에 20명 남짓일 거예요. 그럼 보통 나는 반에서 5등 정도 하니까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25명 중에 5등이면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20명 중에 편의상 5등을 했다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몇 퍼니? 25%죠. 25%입니다. 여기 뭐 특성화고를 가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25%면 4등급 초반이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서 인문계를 진학하셔서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절대 저도 벼락치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는데 벼락치기를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수학이나 이과 과목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지금 세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수정리는 조금 따로 설명을 드릴게. 따로 설명을 드리고 기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잠깐 그럼 반에 3등 하면 몇 퍼야? 3, 5, 15. 그럼 3등급 초네. 자 기본 문제 4-1번.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저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다.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볼게. 결국 얘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제가 fx라고 할게. 근데 x 플러스 2로 나눴다라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바로 3단원처럼 항등식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식으로 쓸게. 얘를 fx라고 했을 때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지. 그럼 f 마이너스 2가 얼마란 얘기?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란 얘기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한번 증명했으면 바로 적용하셔야 돼. 더 이상 3단원처럼 푸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면 얘가 0이 된 x값은 3이에요. 즉 f라는 함수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45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쓰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길게 qxr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f-2부터 제가 구해볼게. 마이너스이면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8 12가 0. 그죠? 양변 4로 나누면 자, 이거 20이니까 5고 넘기면 마이너스 5죠. 이게 첫 번째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겠고, 자, 두 번째 f3이 45니까 3 집어넣으시면 자, 얘가 45란 얘기지. 자, 그럼 양변 9로 나누면 3a 플러스 b는 5. 자, 이게 두 번째 관계식 되겠지. 마지막 뭐 결론은 심플할 것 같아.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내시면 되죠. 1번, 2번. 1번에서 2번 빼주시면 자, 스몰 a는 2 나오겠고 2 집어넣으시면 b는 자,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a, b 다 구했습니다. 그럼 제가 임의로 잡은 저 fx라는 식은 a는 2라고 구했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2번. 지금 a, b를 구했으니까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럼 얘가 0이 된 x값은 1이죠. 그 값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나머지라고. 그게 나머지 정리라고. 자, 그럼 2번은 f1 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9 나오죠. 9.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똑같죠.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된 x값은 p죠. fp가 2p 세제곱 나온다는 얘기죠. fp는 이렇게 되겠고 얘가 2p 세제곱 나오면 되지. 짠, 짠 없어지고 p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겠네. 자, 그럼 p에 관한 뭐 다른 멘트가 없으니까 p 값은 두 개 다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6도 되고 2도 되고. 됐지? 자, 여기는 1, 2, 3, 4번까지는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무난합니다. 유제는 이제 과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4-2번은 이제 짬뽕했어요. 저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1차식이 아니죠. 1차식이 아닙니다. 그럼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 직접 나눌 거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냐. 근데 직접 나누는 경우는 조금 보통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저는 항등식을 이용해 볼게. 자, 얘로 나눈대요. 바로 인수분해 되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목만 있고 나머지 없는 경우지. 예, 맞죠? 그럼 x에 1 한번, 2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시면 0이고요. 그럼 a 플러스 b는 0. 이런 첫 번째 관계식 하나 나오고, 두 번째 2 집어넣으시면 0이고, 자 이렇게 두 번째 관계식 나오지. 이건 그러니까 3단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혼합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식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 빼시면 되죠 그냥.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다항식이 이렇게 되죠. 맞지? 됐어? 그러니까 1번은 항등식이야. 앞단원에서 배운 거고,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를 제가 라지 r이라고 하면 자 그냥 빵이네.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리수범위에서 아주 쉽게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절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인수분해 되는 건 쉬운 거고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건 이제 뒤쪽에서 볼 거고. 자 됐죠?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봅시다. 유제는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유제가 기본 문제랑 뭐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중요해지겠네. 자 4-3번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고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5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주어진 거죠. 항등식 말고 나머지 정리로 바로 관계식 써볼게. 제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 마이너스 1이 2다 라는 힌트 하나 주어진 거고, 얘로 나눴다. 그러면 저 식이 0이 되는 x값은 2고 그때 5다 라는 거고, 이건 나머지 정리지 지금. 그런데 이 다항식은 지금 몇 차식인지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몇 차식인지는 전혀 나온 게 없고 얘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어요. 그럼 식을 꾸며내면 fx를 얘로 나눌 텐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가능한 건 쉬운 거라고 했어. 얘로 나눴어.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야. 몰라. qx. 근데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하겠지. 이거 구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건 앞에서 배운 항등식 성질 이용한 거지. 지금 2차식으로 나눴잖아. 난 지금 직접 나눈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A랑 B만 구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을 텐데 관계식 2개 얻어내시면 되지. 2개 얻어내면 되는데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힌트로 알고 있는 게 이거 2개입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한 번.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이거 쫙 0이고 이게 2란 얘기고, 그 다음에는 2 한 번 집어넣으시면 되죠. 2 집어넣으시면 이거 쫙 0이고, 자 이렇게 되겠지. 충분히 할만하죠. 연립방정식 빼시면 자 스몰 a는 1 나오겠고 b는 3이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이 나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플러스 3을 답에 적어주시면 되겠네.
됐어? 자, 여기는 제가 한 문제 풀고 넘어갈게. 유제 4-6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분필이 없다. 분필 훔쳐야겠다. 잠깐만. 흰 분필 2개만. 아, 교무실에 두고 왔네. 뭐야? 얘는 누구야? 아, 확통. 아이고, 분필이 다 떨어졌네. 분필은 잘 쓴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잘 푸신 분도 있고 뭐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다항식인데 차수는 안 나왔습니다. 몇 차식인지 모르고 얘랑 얘로 나눈 나머지가 1, 2라고 했으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자 바로 써볼게. F1은 1이고 F2는 2다 라고 써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물어보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몫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나머지를 물어볼 수도 있죠. 뭘 물어보느냐는 계속 다릅니다. fx를 예로 나눴을 때 이번에는 몫이 주어졌어. 자, 그럼 제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꾸며내 보면 예로 나눴을 때 뒤에 곱해진 애가 몫이죠. 얘가 주어진 거고 지금 나누는 식이 이거잖아. 그럼 뒤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나머지가 있겠지.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 있어야 돼? 1차식 이하입니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이렇게 나머지를 미지수로 잡아야겠지. 앞에 문제들이랑 차이점은 앞에는 몫을 그냥 qx라고 했고 ax 플러스 b라고 했다면 이번엔 몫이 주어진 거고. 자, 그럼 이제 위에 힌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f1 한번 집어넣어 보고, 그럼 이거 쫙 0이네. a 플러스 b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2면 이거 쫙 0이고 얘가 0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또 가감법 빼면
그럼 스몰 a는 1이고 b는 빵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a가 1이고 b는 빵이니까 뒤에 나머지는 x만 덜렁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제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식을 얘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 구하래. 한 번만 항등식으로 써볼게. x, fx를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3이지. 계속 1차식이 0이 된 x값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3f3이 문제 마지막에 원하는 게 3f3 구하라는 얘기죠. 물론 이 식의 양변에 x 곱해서 fx 구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는 여기서 f3만 구할 거야. f3, 3 집어넣으시면 얘는 2고 얘는 1이고 얘는 3 집어넣었으니까 10이고 23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는 3f3이 나머지니까 69 나오겠지. 맞습니까? 답은 69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fx만 온다는 보장 없어요. x fx가 올 수도 있고 x제곱 fx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복잡한 식이 오더라도 얘가 0이 되는 x값을 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나머지란 얘기죠. 식으로 보여드렸고. 자, 뭐 됐을 것 같아. 자, 제가 4-4번부터는 유제도 좀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부터 4-3번부터 자, 이것도 일단 힌트는 주어졌습니다. 저 fx라는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2고 식으로 표현하면 f1이 2란 얘기고 x-2로 나눈 나머지는 f2가 3이란 얘기고요. 죄송. 잘못 썼지. 글러 먹었다. 요거고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지. 그죠? 저 다항식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fx잖아 지금. 이건 좀 천천히 할게. 그냥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자, 얘를 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qx라고 합시다. 그때 나머지가 2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줄에 나온 내용이지. 첫 줄에 나온 내용을 이건 나머지 정리로 표현한 거고 항등식 이용한 거야. 그런데 그때의 몫이면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몫을 제가 임의로 qx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 몫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는 q2가 3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제가 1번부터 먼저 구해보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어요. 이건 결국 f2 구하라는 얘기잖아. f2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구할 수 있나 봅시다. f2면 자, 이 식은 뭐 얼레벌레 나올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x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얘는 1이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Q2가 3이니까 얘는 5라고 구할 수 있겠지. 내가 B, C, D를 모르더라도 얘는 5입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좀 복잡할 거야 이제. 당연히 B, C, D는 못 구해요. 현재로서는 미지수가 3개면 관계식이 3개는 나와야겠지. 근데 1번 새끼 문항은
F2만 구하면 되니까 내가 Q2를 알고 있으므로 2를 집어넣으시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제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식을 좀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잘 봐. 이건 제가 fx를 꾸며낸 거지. 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 2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몫을 다시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이 qx를 x-2로 나눈 나머지면 어떤 또 몫이 생길 때고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q'x 얘랑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q'x라고 쓴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2가 돼야 되겠고요. 맞습니까? 마지막에 얘로 나눈 나머지라며. 그럼 이 형태만 만들어내면 되잖아, 저는. 요거 구하시면 되지. 근데 이 형태가 나옵니다. 나온다라는 걸 암산으로 끝났으니 이렇게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랑 3이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게 fx잖아. 그럼 이걸 전개하시면 3x-1이죠. 3x-1은 나머지 맞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볼 수 있지. 나머지는 제가 유일하다라고 했죠. 3x-1이 되겠고, 자, 두 번째 답. 자, 이제 세 번째 QF0이 3이다 라고 했을 때 fx를 구해주세요. 사실 2번이 제일 어렵고 3번이 더 쉬운 형태가 됐는데 지금 F0이 3이라는 얘기는 여기 상수항은 바로 3이라는 얘기죠. 이거 맞죠? 자, 다시 써볼까? 이쪽에 쓸게. 그냥 fx가 이거예요. 이게 fx입니다 지금. 근데 fx를 얘로 나눴더니 어떤 새로운 몫이 있고 2번에서 구하기를 나머지는 3x-1이다 라고 했어. 그럼 나는 bc를 구하면 되니까 관계식 2개 있으면 되죠. 당연히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1이랑 2 집어넣으시면 되죠. 1 집어넣으시면 0이고요.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2지. 자, 이런 첫 번째 관계식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쫙 0이고 2 집어넣었으니까 5지. 자,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19, 넘기면 마이너스 14, 2로 나누면 자, 이게 두 번째 식이겠네요. 또 가감법.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c는 1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fx인데 b는 마이너스 4라고 구했고 c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게 fx겠죠. 3번 답. 그럼 저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 얘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밑에 유제 풀어보시오. 유제 4-7번. 연습 문제가 이거보다 더 어려우니 여기는 유제까지 제가 해결을 하고
자, 일단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로 나눴더니 몫이 그냥 gx라고 주어졌어요. 여기가 gx가 되겠고 나머지는 3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g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5다라고 했으니까 g1은 5가 되겠죠. 뭐 g1은 5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랑 x제곱-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얘는 쉽죠. 얘는 나는 f1만 구하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정리.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f1을 바로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1이 문제에 5라고 주어졌죠. 됐어? 13이죠. 그럼 13. 자, 그럼 f1이 13이다라는 거 하나 구해냈고 맞니? 그 다음에는 fx를 x제곱-1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fx를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 이하 나와야겠지. 요거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2개 필요한데 나는 f1이랑 f-1만 알면 되겠죠. 근데 f1은 방금 구했습니다. 이거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근데 f1을 13이라고 구했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1을 집어넣을 거야.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자, 근데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3이죠, 3. 그죠? 이게 0이니까. 그럼 관계식 2개 또 나왔습니다. 더하시면 자, b는 8이 나오겠고 b가 8이면 a는 5가 나오겠지. 자, 그럼 답이 얘가 답인데 5x 플러스 8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답은 지금 뭐라고 나왔니? 아까 13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 답은 5x 플러스 8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저는 이 유형의 문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20년도 더 됐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석이라는 책으로 저 때는 뭐 학원 같은 게 많이 없었으니까 보다가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답지를 아무리 봐도 한 30분 동안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먹었던 문제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대충 한 번 배웠거나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제가 지금 수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수학이라는 게 앞에서 좀 막히더라도 뒤쪽 가면 자연스럽게 좀 이해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얘는 제가 하나, 둘, 셋 이 단계별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오고 약간 끼워 맞춰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복습하실 때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이 단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어떤 유형이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예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인데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중에 더 특별한 게 어떤 3차식이 이렇게 인수 3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주는 경우입니다. 세부적으로 써드리면 3차식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를 말해. 이게 나머지 정리 중에 제일 어려울 거야. 제일 어려울 텐데 자, 잘 봐.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샷으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다항식이래. 몇 차식인지 몰라. 근데 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어요.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죠.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수치가 1밖에 없습니다. 그죠? 관계식은 하나밖에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좀 불리하고, 그럼 나는 항등식의 성질로 써볼게. 얘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1이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정도는 충분히 써볼 만하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왔어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건 f3이 1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이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얘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테고 그 몫은 얘랑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저는 q'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 차식 이하로 나와야 됩니까?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죠. 맞아? 다 보고 있지?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니?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면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봐. 근데 내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뭐랑 뭐밖에 없을까? 1이랑 3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fx가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나는 얘를 모르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는 1이나 3밖에 없어요. 근데 1이나 3을 대입해 본다라고 한들 미지수가 3개인데 구할 수가 있을까? 없죠. 제가 쓰나 마나 못 구할 겁니다. 미지수가 3개면 관계식이 3개 이상 있어야 방정식 풀어낼 수 있다는 게 기본이잖아 원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는 이걸 제일 잘 하셔야 돼. 식의 변형을 제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시오.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 fx지? 똑같은 fx야. 그죠? 이렇게 표현할 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얘기고, 이렇게 표현할 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얘기잖아. 아무튼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7을 5로 나눌 때랑 4로 나눌 때랑 식이 달라지겠지. 하지만 결론으로 나온 식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죠? 얘랑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되냐면 관계식이 2개밖에 얻어낼 수가 없으니 이 식을 미지수 2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미지수 2개로. 오케이. 잘 봐.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x-1의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2x-1이 더해지면 되지. 맞아? 말이 참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모양을 만들면 된다고. 맞죠? 이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도 지금 2차항이 있잖아. 여기도 2차항이 있는데 이 2차항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한 줄만, 이 한 줄을 이해하신다면 끝이에요. 얘는 그냥 노멀한 2차항이 아니고 얘로 묶어냈을 때 일정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2x-1이 남아야 되니까 2차식은 2차식인데 x-1의 제곱을 일정 부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얘가 더해져 있어야만 해요. 어렵지? 자,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되면 되나 봅시다. 이렇게 되면 x-1의 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앞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얘는 a만 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정확히 얘랑 같은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2차식이 아니라 이 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2차식은 2차식인데 일정 부분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뒤에 2x-1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 자, 이놈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만 다시 써보면 얘로 묶어냈을 때 이 복잡한 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1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일정 부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 1차식이 더해져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자, 이제 요 한 줄만 이해하셨다면 끝이에요. x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3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근데 1은 집어넣나 마나 빵, 1 나오겠지. 근데 F1이 1인 건 이미 여기서 알 수 있어. 당연히 1이 나와. 걔로 구할 수 있는 건 없고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쫙 0이고 여기까지 0이지. 요게 0이니까 그럼 3 집어넣으시면 4a에 여기 3 집어넣었으니까 6 빼기 1이니까 5지. 그게 1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가 나머지인데 스몰 a-1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답에 적어주시면 되죠. 물론 이거 전개해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플러스 2x 플러스 2x니까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이거는 100%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 형태 정도를 어느 정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더 자세하게 제가 적어드리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 나누는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8번처럼. 완전 제곱식 또는 2차식인데 인수분해 안 되는 애. 자, 이건 다 풀고 넘어갈게. 바로 밑에 거 풀어봐.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방식만 받아들이고 일단 풀 수 있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이건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같이 한번 볼게. 이건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인데 얘가 지금 3차식이니까 아까는 여기 완전 제곱식이 오는 경우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2차식이. 제가 이걸 왜 적어드리냐면 그냥 문제만 보고도 어려운 문제인지 아닌지 일단 가늠은 하실 수 있어요. 인수분해 되는 건 다 쉬운 거고. 자, 그럼 일단 식으로 표현해 볼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8이래. 여기까지 될 것 같아. 근데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네. 집어넣은 x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꼴이란 얘기죠. fx가. 맞아요. 그럼 이게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 이번에 fx를 3차식으로 나눌게. 저거. 자, 편의상 2차식을 제가 먼저 쓸게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새로운 얘랑은 다른 몫이 생길 거고 2차식을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관계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절대 안 나와요. 마이너스 1 외에는 집어넣을 애가 없지.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얘가 글러먹었다고. 2차식은 2차식인데 이 자리가 결국 이 둘은 같은 식이니까 이 뒤에가 2차식은 2차식인데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로 묶어냈을 때 얘가 더해져야 되니까 반드시 뒤에 나머지가 이 꼴이란 얘기예요. 이 꼴이 돼야만 얘로 묶어냈을 때 앞에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선 A만 쇽 들어가고 정확히 이 모양 같은 거 아니야? 여기 집중하지 말고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제가 앞단에서 유일하다라고 했죠. 얘로 묶어냈을 때 묶여 들어가고 3x 플러스 1이 더해지면 되니까 뒤에 나머지는 이 꼴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제일 조금 이해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나는 스몰 a만 구하면 돼. 스몰 a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냥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앞에 거 다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이게 8이란 얘기죠. 자, 그럼 스몰 a는 2입니다. 얘가 2니까 이게 나머지인데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 6 더하기 1이니까 자, 최종적인 답은 얘가 나오겠지. 네. x 플러스 1로 있는데 왜 굳이 2차식으로 묶냐고? 왜냐면 이 지금 3차식으로 나눴다며 그럼 나머지가 2차식 이하가 돼야 되잖아. 2차식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낼 수밖에 없죠. 잠깐만, 어느 부분이 그럼 어떻게 묶어내면 x 플러스 1로 묶어낸다? 일단 잠깐만.